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화는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. 사회 풍자 영화여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영화이고, 또 아주 이 코미디적인 요소도 많아서 보는 내내 굉장히 즐겁게 보았던 그러한 영화입니다. 이 영화 제목은 이렇습니다. The Duke. 그 영어 제목은 그렇고요. 2020년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상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웰링턴 공작의 초상이라고 하는 영화로 소개되었을 것입니다. 이 영화는 이제 실제로 그림 월링턴 공작의 초상이 그 도난 당하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어, 그래서 이 영화는 1961년에 실제로 영국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서 그 고야가 그린 그 웰링턴 공작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도난당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도난을 한 그러한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60대 늙은 남자였는데,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서민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웰링턴 공작의 그림을 훔쳐간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을 다룬 어떻게 보면 이 사회 풍자적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주인공 캠튼 역을 맡은 사람은 짐 브로드벤트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점잖은 배우고요. 아내 도로시 역을 맡은 사람은 헬렌 미렌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죠. 영국에서 아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역할도 했던 아주 자주 나오는 배우죠. 그래서 이 아내 역을 하면서 이 남편이 약간 좀 4차원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속을 많이 당한 그런 아내 역을 맡고 있습니다. 이제 도난의 모티베이션은 뭐냐고 하면 이 주인공 이 캠튼이 집에서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고야의 그림을 영국 정부에서 고가에 사서 다시 이, 이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약간의 화가 납니다. 왜냐하면 자신이 보고 있는 이 TV에 대한 수신료를 엄청나게 지금 걷어가고 있는데 가난한 계층은 이 영국의 그 TV 수신료를 감당하기에 조금 버거운 점이 있죠.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도 KBS에서 수신료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수신료 거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영국의 BBC의 그 수신료는 우리나라 그 KBS 수신료보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비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 가난한 계층은 수신료를 이렇게 쉽게 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 상황은 짐작은 됩니다. 그래서 이 주인공 캠트는 수신료를 내는 거를 거부하고 있었던 차였고요. 실제로 이제 조사원이 오면 TV 이거 코드를 뽑아 넣는 거 이렇게 하면서 나는 TV를 보지 않는다. 이제 이렇게 이제 항변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수신료 납부 거부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제 그런 팜플렛을 길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재미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주인공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영화의 포스터인데, 남편인 브로드벤트가 역을 하고 있고, 헬렌 미렌이 이제 부인 역을 하고 있고, 뒤에는 이 고야가 그린 이
웰링턴 공의 초상이 뒤에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웰링턴 공의 초상화 앞에서 찍은 두 이 주인공의 모습입니다. 아주 그 점잖게 생기신 아주 중년의 신사같이 보이죠. 그리고 이게 내셔널 갤러리에 이제 전시되고 있는 웰링턴 공의 초상의 모습인데 온갖 훈장을 아주 목에 가슴에 달고 있는 그런 웰링턴 공의 어떤 그 늠름한 모습이라고 그럴까요? 뭐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고뇌도 얼굴에 서려 있는 그런 고야의 작품입니다. 이 그림은 이제 이 프란시스코 데 고야가 그린 웰링턴 공의 초상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아마 1812년도에서 14년 아마 그때 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웰링턴 공작의 일대 웰링턴 공은 영국의 제너럴인 아서 웰슬리라고 하는 그 장군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대 웰링턴 공작인데 이 아서 웰슬리 이 장군이 이 스페인 독립전쟁에 이 나폴레옹군에 맞서기 위해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스페인 그 이 독립전쟁의 전투 중에 하나가 살라망카 전투인데 이게 1812년 7월에 있었던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때 승리를 하고 그 다음 달에 1812년 8월에 마드리드에 입성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마드리드에 입성해서 그 궁전에 갔을 때 당시 궁정화가였던 이 고야가 그 장군을 아마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웰링턴 공의 그 모습을 초상화로 남긴 거가 바로 이 웰링턴 공의 초상화입니다. 근데 이 그림이 그 경매에 나중에 붙여지게 돼서 팔려나가게 되는 거를 영국 정부가 이제 다시 되살게 되면서 이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거죠. 요것이 이제 실제로 그 캠프턴의 이 재판할 때의 모습을 담은 영화 속 장면입니다.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피고인으로 와 있는 이 캠프턴이고요. 그래서 영국의 법정은 대개 이렇게 이 검은 가운과 이 가발을 쓴 이 검사와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입회하고 있죠.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배심원단입니다. 배심원단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배심원단들의 표정을 지금 이 영화 속에 보시면 전부 거의 다 웃고 있습니다. 그 웃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피고인 벤튼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서민적이고 솔직하고 아주 그 사회를 비판하는 거가 아주 직설적이어서 오히려 이 배심원단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웃음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아주 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배심원들한테 호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고야 그림의 경매는 어떻게 됐냐면은 1961년 6월에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미국의 이 컬렉터인 찰스 라이츠만이라는 사람한테 14만 파운드에 낙찰이 됩니다. 그래서 그림이 이 영국 외로 반출이 되게 되니까 이런 그림을 이 영국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 정부에서 그 어떤 이 재단의 기부금의 도움으로 이제 기부금이 한 10만 파운드를 냈고요. 그 다음에 정부의 돈으로 4만 파운드를 합쳐서 경매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오히려 다시
14만 파운드에 다시 매입을 해서 내셔널 갤러리에 보존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영국 정부가 14만 파운드라고 하는 거액을 주고 이러한 이 전쟁의 승리자인 웰링턴 공의 초상을 매입하는데, 이 주인공 캠튼이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돈을 그림 하나에 사는데 쓰고 있다. 이건 정부가 오히려 그 지출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. 오히려 이 수많은 이 저소득 가구에 TV 수신료를 걷어가면서 이런 그림 한 장 사는데 14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쓴다는 거가 말이 되는가. 오히려 이런 돈을 오히려 저소득층 가구의 TV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. 이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그림을 훔쳤다라고 하는 항변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항변이 어떤 주류들한테 오히려 설득력 있게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재판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, 이 재판의 쟁점은 뭐냐 하면, 그림은 하여튼 도난 당한 지 4년 후에 이제 그림이 회수되고, 번트는 절도죄로 이제 재판에 회부돼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, 번트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정부가 노인들한테 TV 수신료를 면제해달라. 나는 이 그림을 다시 반환할 용의가 있고, 그러니까 이제 뭐 반환이 됐지만, 그래서 그만큼의 액수를 노인들한테, 좀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TV 수신료 면제에 그런 돈을 좀 써달라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. 그래서 이 번튼의 재판의 핵심은 결국 뭐였냐면, 이 번튼이 이 고야가 그린 웰링턴 공의 그림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있었는가 아닌가였습니다. 근데 번튼의 주장은, 나는 영국 정부가 14만 파운드만 내면 그 돈으로 그 저소득층 TV 수신료를 면제하는데 쓰면 나는 언제든지 이 그림을 돌려줄 용의가 있었다. 라는 게 번튼의 요구인데, 이거가 먹혀 들어갑니다. 그래서 결과는 1965년에 이 4년 후에 배심원의 판결이 내려지는데, 어떻게 내려졌는가? 배심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. 번튼이 그림을 영구히 소유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림의 절도죄는 무죄다. 라는 것을 선고하고, 단지 그 그림을 그러니까 이제 둘러싼 액자가 있죠. 그림의 액자는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, 그 액자가 어디로 간지 사실은 모르는데, 액자는 반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액자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인정해서 유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액자 절도죄가 된 거죠. 그래서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가 이 재판의 결과였습니다. 근데 이 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이 무수히 나와갖고, 그 이후에 3년 후에 1968년에 Theft Act가 개정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냐면, 영구히 소유할 의사와 상관없이 절도가 되는 순간 그거는 절도죄를 인정하게끔 이 법이 바뀌게 됩니다. 그 후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실제로 절도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? 60대의 그 노인이 어떻게 내셔널 갤러리를 들어가서 그림을 훔쳐 나올 수 있는가? 이런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았는데,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그림을 도난한 훔쳐간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. 20대 아들이었는데, 존 제키 번튼이라고 하는 아들이
이 내셔널 갤러리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진입해서 그림을 갖고 나온 겁니다. 근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이 훔쳤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. 그리고 이 그림의 절도가 내가 주장해온 이 저소득층 TV 수신료 면제 캠페인의 용어로 쓴 것입니다. 그래서 정부가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를 위한 이 어떤 자원으로 14만 파운드를 낸다면 나는 그림을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었다.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. 근데 사실이 어떻게 됐냐면 1969년에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인 그 제키 번튼이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일로 경찰에 한번 소환이 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69년에 이제 소환이 됐을 때 그 그림의 절도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이미 부친은 돌아가셨고요. 그런데 검찰은 이제 황당하게 된 거죠. 갑자기 그 절도의 주인공이 이제 아들이었다. 이렇게 되니까 이 황당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재판을 다시 무효하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이미 아버지는 죽었고 또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정말 그 검찰의 이 기소가 얼마나 황당했는가를 알리는 꼴이 되니까 검찰이 이거를 그냥 덮습니다. 당신은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. 그리고 이거는 불문에 붙이고 기소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영화의 결국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. 아버지가 아들의 그 범죄를 감싸면서 자신이 그거를 대신 짊어지고 또 법정에서 아주 재밌는 어떤 연극의 무대로 만든 그러한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떤 이 휴머니즘 같은 그러한 풋풋한 인간애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 영화는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. 정말 그 영화에 보시면 그 법정에서의 대사가 이 검찰과 이 피고인 이 아버지와의 그 대화가 너무너무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면이 많습니다.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강추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